네, 오랜만에 돌아온 분석 영상입니다. 일단은 이 영상은 저희가 지난번 했던 경기를 막 디테일하게 분석하기보다 좀 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4-4-2 포메이션으로 뛰었을 때 각 위치에서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자기 위치에서 어떻게 뛰는 게 맞는지 좀 더 이해하실 수 있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노란색 팀이 상대방 팀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렇게 수비를 좁혀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먼저 저희가 빌드업 하는 상황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빌드업 할 때 일단 제가 제일 중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윙백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서 보면 저희가 뭐 윙백을 천지, 그 다음에 뭐 오준호 목사님, 경필형님 뭐 이렇게 해서 윙백들이 섰었는데, 윙백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빌드업 할 때 라인으로 더 붙어주세요, 완전히. 그래서 이쪽 끝에서 이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왜냐면 어떤 상황이 많이 나오냐면 여기 이렇게 볼을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수비가 여기에 서 있었어요, 그대로. 근데 이게 여기 서 있는 거랑 그대로 그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끝에 서 있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 있으면 이 센터백이 패스하는 사이에 이렇게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 윙백이 라인 끝까지 가가지고 있었다면 볼이 오는 동안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가 있었다면 아직까지 이 사람이 접근하기 전까지 여유 시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벌려서 플레이를 해주셔야 여기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앞쪽으로 패스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패스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 윙백들이 빌드업 할 때 보면 끝까지 안 가고 뭐 이 정도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진짜 뭐 한 4-5발자국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4-5발자국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을 받았을 때 1-2초의 여유가 생기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초면 충분히 우리가 사람을 보고 어디에 패스를 할지 결정할 수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니까 윙백들이 최대한 이제 벌려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처럼 빌드업 할 때 이 센터백 2명은 이 필드를 반을 갈랐을 때 절대로 이 자기의 영역에서 상대방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자기를 지켜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2번에서 3번으로 패스 오는 게 어렵다, 3번에서 2번으로, 그러면은 골키퍼를 이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압박이 너무 세게 나온다, 상대방 압박이 너무 세게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 앞에 뭐 8번이나 9번 쪽으로 때려놓고 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 이제 보면 네이트 형이 이렇게 라인 타고 뛰면서 이렇게 들어갈 움직임을 취하는 게 몇 번 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패스를 못 넣어줬는데 이 윙에서 뛰는 사람들이 이렇게 라인 브레이크 하는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런 윙들 보고 차라리 이 뒷공간으로 때려놓고 여기서 이제 싸울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다시 라인을 끌어올려서 상대방을 압박하면서 수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영상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수비를 진짜 우리는 수비수들만 수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윙이랑 그리고 미드필더들이 수비를 전혀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때 경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는 지금 4-4-2 포메이션인데 보면 4-2-4 이런 느낌, 또는 4-1-1-4 이런 느낌으로 수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여기나 여기에 공간이 엄청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볼이 그냥 계속 도니까 이게 수비수들 입장에서는 계속 누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패스가 그냥 양질의 패스가 들어오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볼을 잡았을 때 상대방이. 근데 그런 게 없어야지 수비도 라인을 이제 형성하고 이거를 버티고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수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상대방이 여기서 볼 한 번만 이런 대로 뭐 10번이나 이런 데 주면은 이 사람 그냥 free,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비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수비할 때 윙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하는 포메이션은 4-4-2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드필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지금 이 공격수 있는 라인에 수비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수비 라인을 미드필더가 있는 라인으로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수비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서서 윙백을 막는 수비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제 볼이 갔을 때 천천히 접근했다가 볼이 떠나면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 여기 볼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했다, 볼이 떠났다, 그러면 안 내려와요. 이 사람만 내려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서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공간이나 이렇게 공간이 많이 나게 되고, 뭐 미드필더들이 뭐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럼 전환이 됐을 때 이런 공간이 빈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윙들이 일단 첫 번째로 명심해 주셔야 될 게 미드필더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윙이 수비를 하고 이제 미드필더가 이렇게 수비를 하고, 이 사람은 이 미드필더의 대각선 밑에,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 윙이 여기까지 당겨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 윙들이 수비할 때 보면 그냥 여기에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 있거나. 그러니까 이제 아예 이 수비에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수비를 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냥 여기 자리만 지켜줘도 우리가 체력적으로 많이 쉬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줄 데가 없어서 막 계속 그냥 이렇게 갈 길을 찾아 헤매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너무 이제 공간이 많다 보니까 계속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를 막 몇 초 안에 수십 번을 반복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게, 일단 이 윙들이 첫 번째로 그 수비 가담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수비할 때 이렇게 당겨주고, 반대쪽 가도 마찬가지야. 반대쪽 가면 이제 윙이 이렇게 수비를 갔을 때 미드필더가 같이 수비 나가주고, 반대쪽 미드필더가 대각선 내려서주고, 그리고 이쪽 미드필더는 여기까지 들어와서 수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수비 형태를 갖춰주셔야지 이제 수비수도 수비하기가 편하고 미드필더 지역에서 수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라인을 올리는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뭐 라인을 올려서 이 정도, 여기서 이제 수비를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 이쯤 미드필더가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볼을 끌어냈다고 가정했을 때 순식간에 우리가 골대로 이제 공격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보통 이제 수비수들이 여기까지 올라서 있고. 그래서 이제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거는, 수비 라인은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인을 맞춰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라인을 맞추고 있으면 이 4명이 아무리 여기 있어도 수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맞춰서 그냥 서 있으면서 이 사람들을 수비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수비를 안 하면서 수비를 하고 있는, 볼이 가면 다 업사이드니까 그냥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볼이 있는 쪽에 말씀 계속 드리지만, 윙백이 수비를 갔을 때 이 사람, 이쪽 센터백, 볼이 있는 쪽 대각선 아래 서 있는 이 센터백을 기준으로 다 라인을 맞춰서 서주시면 돼요. 그리고 버티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이렇게 뛰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거를 뛰어 들어가서 이렇게 형태를 맞추고 있는 것보다는 패스가 나올 타이밍이면 같이 뛰어가야죠. 근데 패스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여기 맞춰서 서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가든 말든. 그러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라인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가 굳이 이렇게 뛰어가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 지킴으로써 수비를 하고 있는 거다, 이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빌드업 하고 있을 때 우리가 볼을 받으러 오는 움직임이 너무 없어요. 어떤 장면들이 많이 있냐면,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서 있다. 볼이 이제 여기 있으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있으면 다 볼을 이제 달라는 식으로
그 사인을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떠냐면 볼이 자기 주위에 있는데 도망을 가. 그럼 이제 이 사람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볼이 여기 가운데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 1차적으로 볼이 내 주위에 있으면 받아줄 생각을 해요. 받아주고 뭐 이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시 주고 그 다음에 들어간다든지. 근데 이제 우리 기본적인 스탠스가 어떻냐면 볼이 여기 있다 그러면은 도망을 가. 그러니까 이제 패스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짧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받아주고 들어가면, 받아줌으로써 이 수비를 이제 떨궈낼 수 있는 움직임을 가져간 다음에 좀 더 여유 있는 공간에서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뛰어가면 뭐 스루 패스를 넣어준다든지 2차적인 움직임들을 가져감으로써 더 여유 있게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도망을 가다 보니까 가끔 패스를 못 넣어주면 시간이 끌리고 그 다음에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플레이를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영상을 보면서 특히나 아직 축구를 하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예를 들어 에디나 이제 종민 이런 친구들이 이거를 좀 알아야 돼요. 자기 볼이 주위에 있으면 다른 쪽으로 볼 가겠지 하고 도망가지 말고 한두 발짝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면서 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뭐 볼을 이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 기본적으로 좀 명심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연습 경기를 한번 할 텐데 이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지키면서 플레이를 해야 우리가 그 다음에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틀을 지금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신 다음에 만약에 뭐 지난 경기 영상을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았을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더 사이드로 벌려 있었으면 얼마나 여유가 있었을지, 그리고 내가 수비할 때 어떻게 수비를 하고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거 공격이랑 수비할 때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디테일하게 영상을 분석해서 올려드리는 영상이 아니라 일단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해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그 경기 영상을 보면서 좀 더 분석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영상 보시면서 자기의 플레이를 스스로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